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59세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건 제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37년째입니다. 22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집 올 때만 해도 참 설레고 행복했어요. 남편은 27의 청년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댁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온 재분소를 운영하는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첫날부터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시내에서 자란 애가 시골 살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냐며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툼하게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고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재분소 일까지 도왔죠. 손톱 밑에 밀가루가 끼고 손이 거칠어져서 원래 보던 소설책을 넘기기도 힘들어졌지만 참았어요. 여든이 넘으신 시아버지는 더 무서우셨어요. 키가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셨는데 말수는 적으시지만 한 번 화를 내시면 온 집안이 조용해질 정도였거든요. 우리 집 며느리가 이것도 못하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특히 제가 재분소에서 밀가루 포대를 잘못 옮기거나 손님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그날은 정말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쉰을 넘긴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으로 돌아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릴 때부터 재분소 일을 도와서 그런지 언니 이것도 몰라요? 라며 틴잔을 주곤 했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편지를 쓰면 시집 와서 친정 생각만 하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맏아들이라 어른들 눈치를 많이 봐야 했어요. 제가 힘들어해도 조금만 더 참아라. 어머니 성격 너도 알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래도 밤에는 제 손을 잡고 고생이 많다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로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금씩 풀렸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게도 하나의 큰 위로가 생겼어요. 바로 제 아들 준호였어요. 지금 38세가 된 준호는 어릴 때부터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였거든요. 준호가 11살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가 바로 우리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던 때였거든요. 준호는 그 어린 나이에도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걸 알아채고는 오히려 더 밝게 굴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하며 뛰어와서는 제 치마자락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개구리가 논에서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는지, 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만이 이 답답한 집안의 유일한 활력소였어요. 준호는 호기심도 정말 많았어요. 재분소에 오면 엄마, 이 기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요? 할아버지, 밀가루는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평소에는 무뚝뚝하신 시아버지도 준호 앞에서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야겠다고 다짐했죠. 아무리 시댁 어른들이 매섭게 구시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준호의 맑은 웃음을 보면 세상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준호가 11살 되던 해 우리 집안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 집 재분소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50년이 넘게 이어온 가업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몇 개 군까지도 우리 집 밀가루를 찾을 정도로 명성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는 관공서나 학교, 급식소에 밀가루를 납품하는 일이 주수입원이었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20년 넘게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우리 밀가루만큼 깨끗하고 좋은 게 어디 있나라고 자랑스러워 하셨고, 남편도 대를 이어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단골이었던 관공서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했다는 간단한 말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빛제분이라는 큰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였어요. 한빛제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드저 경쟁업체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거래하던 학교에서도 갑자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어서라며 계약을 끊었고, 심지어 동네 방앗간들까지 하나둘씩 우리와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접 그 학교 영양사를 찾아갔을 때 들은 말이 충격이었어요. 한빛제분에서 더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해서요. 게다가 품질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들이 제시한 가격이 원가보다도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격이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한빛제분 사람들이 관공서나 학교를 찾아다니며 우리 제분소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우리 제분소는 정기적으로 위생 검사를 받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왔거든요.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운영해온 우리 제분소를 저런 식으로 헐뜯다니 하시며 지팡이로 마루를 탁탁 치셨죠. 하지만 화를 내봐야 달라질 건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며칠 밤을 새우며 대책을 찾으려 했어요. 분명히 뭔가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지? 하며 너리를 감싸 안고 고민했죠. 동네 이장님께 부탁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관공서 아는 사람들에게 문의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어서 라는 말뿐이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우리 재분소의 수입은 절반도 안 되었어요. 고정 거래처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시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시고 하루 종일 재분소에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하시며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지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재분소 문을 닫았어야 했어라며 성화를 내셨고 시누이는 차라리 재분소 땅을 팔고 다른 장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극단적인 말까지 했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준호만큼은 여전히 밝게 굴었어요. 어른들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으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다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 진짜 망하는 거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어려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준호야. 잠깐 어려울 뿐이지. 괜찮아질 거야. 하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남편도 나도 모르겠어. 한 빚제분이 대체 어떤 수를 쓰는 건지. 분명히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있을 텐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 빚제분에서 관공서 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비싼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고 골프까지 쳐주면서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그냥 소문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 이기겠다고 시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리셨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집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모든 대화가 재분소 이야기,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준호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만이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저 호기심 많은 11살 아이였기에 가능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정말 길어질 것 같네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